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 해사복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 새 책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책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 과거의 책하고 차이점 뭐냐면 조금 더 내용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고, 또 개정된 법을 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자, 5월 달까지 개정된 내용을 전부 다 반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안심하고 자, 이 책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 해양경찰학 공부했죠. 해양경찰학 공부하면서 자, 우리 법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규. 자, 말해주세요. 법규가 뭐죠? 자, 뭐 복습 안 하십니까? 법규. 자, 법규는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사법규.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권리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재산권, 자유권, 생명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도 구속력이 미치거든. 그래서 일반 국민이 이 법규를 따라야만 해요. 의무. 자,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범, 이걸 법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해사법규를 공부합니다. 해사법규. 자, 그러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지만 일단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사법규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일단 법률입니다. 법률. 자, 법률인데 이걸 줄여서 그냥 법이라고 해요. 법.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죠?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이렇게 돼 있죠. 자, 법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법을 보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이 아니고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 때 법이라고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법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자,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해요. 시행령.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법을 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찾아볼 겁니다. 찾아보는데 이 시행령, 대통령령은 보통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자,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는다. 이걸 뭐라 부르죠? 자, 이것을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이거 우리 해양경찰학 하면서 공부했는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위임명령이라 그래요. 위임명령.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자, 2페이지 보세요. 자, 2페이지 1조. 1조에서 둘째 줄 한번 볼까? 1조 둘째 줄을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돼 있죠? 이거예요,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말이야?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다. 무엇이? 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요 위임한 대통령령도 공부해야 되거든. 이것도 시험 범위예요. 자,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제 책은요, 항상 법이 있고 위임을 받은 명령이 있으면 자, 그 밑에 박스 처리되어 있으면서 시행령 3조 보입니까?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아, 대통령령으로 법률이 위임을 했구나. 그러면 그 밑에 시행령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요. 자, 또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위임합니까? 자,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거든. 부령. 자, 이 부령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령, 해수부 장관의 부령이야. 해수부령. 자, 그럼 이 부령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자, 시행령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규칙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시행규칙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 13페이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 13페이지. 자, 13페이지 열었습니까? 자, 경제수역업주권법 13페이지 11조. 자, 11조 한번 보자. 자, 13페이지 열어오세요. 11조에 다만
해양사고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 부령으로, 부령이란 말 있죠.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11조하고 자, 이 해양수산부령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데, 자, 보니까 이게 부령에 위임할 수도 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위임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 위임할 수 있다? 부령에 위임할 수 있다. 이거 공부해야 돼요.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면, 별도로 위임이 없는 경우가 있어. 위임이 없는데, 행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은 일반 국민에게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법규가 아니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하지만 공무원 내부 관계에서는 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훈령 또는 고시 이런 표현을 써요. 훈령, 고시 또는 예규 또는 지침. 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자, 요 말은 쓰기 나름이야. 그래서 고시, 훈령, 뭐 예규, 지침. 자, 이런 단어들을 나중에 또 공부하게 돼요. 자, 이건 나중에 그때 되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범위, 공부할 범위는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자,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법률이 제일 중요해요. 법률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근데 실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법률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밑에서 많이 나온다. 왜 그럴까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될 규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 대통령령 부령보다는 훈령, 고시 이런 것들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봐야 된다. 다 봐야 된다. 그러면 다 봐야 되는데 뭘 보고 뭘 안 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 책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은 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이거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제가 글씨를 키워놓은 게 있어요. 글씨 키워놓은 거. 자, 큰 글씨.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근데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출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출제위원이야. 중요한 것만 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내면 사람들이 다 잘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도 나와.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 위주로 뼈대를 삼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이걸 채워나가는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이론을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법규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규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야 돼. 암기입니다. 암기. 자, 암기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암기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 자, 그러면 이 암기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암기를 오래 하는 방법은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 자, 그럼 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조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법 조문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조문 한번 열어봅시다. 자, 뭘 암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페이지 영해 및 접속 수요법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영해 및 접속 수요법에서 영해의 범위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암기할 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 뭐죠? 12해리. 요거 암기하면 돼요. 자, 영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12해리.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암기해야 돼요. 12해리. 자, 그러면 영해할 때 영이 뭐죠? 영이 뭐냐면 영토라는 뜻이에요. 영토의 연장선상에서의 바다 뭐 이런 말이거든. 영해. 그러면 영해는 우리의 주권이 미칠까? 미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영해도 우리 땅이야. 바다지만 우리 땅의 일부야. 이런 개념이에요. 영토가 연장된 개념. 자, 그러면 12해리까지가 영해라면 어떤 기준점이나 기준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기선으로부터 측정. 자, 기선 보세요. 자, 그러면 기선은 또 뭡니까 하면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 이 말이거든. 자,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한다. 자, 그리고 이 기선의 개념에 대해서는 2조에 나와 있어요. 자, 2조 보세요. 2조 1항. 자, 2조 1항 보면 기선은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2조 1항 보면 통상의 기선, 통상기선 있고 2조 2항 보면 직선기선 있죠. 자, 기선이 기준이 되는 선이다. 그리고 2조 1항을 보면 통상기선, 2조 2항 직선기선이 있다. 그리고 영해는 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몇 해리까지? 12해리까지.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1조. 자, 대한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 바깥쪽 12해리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자, 그러면 1조는요. 영해는 12.
영에는 12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 자, 위임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시행령이 나오겠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어요. 위임해가지고 일정 수역은 12일 이내에서 영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바로 시행령 갑니다. 자, 시행령을 보니까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 대한해협 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중간에 있는 수역을 대한해협이라고 합니다. 자, 대한해협은 자, 영에는 자, 별표 2에서 정한 이렇게 돼 있죠. 자,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인데 그럼 요거는요. 기점이 3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색깔 있는 것이 보이죠? 1.5m 있고 그 다음에 생도 있고 홍도 1.5m 함 생도 홍도 요 3가지 기역 이걸 차례로 연결한 직선 기선으로부터 측정 외측 3mm. 자, 그럼 이제 단답식으로 외워봅시다. 영해는 원칙 12mm 하지만 대한해협은 3mm 이러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여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영해는 원칙 12mm인데 대한해협은 3mm다. 3mm 이렇게 공부하든지 아니면 일단 그게 너무 어려우신 분은 영해의 범위는 12mm가 기준이 된다.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조 갑니다. 자, 기선. 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 기선은 통상기선이 있고 직선기선이 있는데 자, 통상기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자, 이제 저조선 요거 암기해야 돼요. 자, 통상기선은 저조선입니다. 그러면 저조선이 뭐예요? 하면 저조선은 썰물대 해안선을 저조선이라고 합니다. 썰물대를 말한다. 자, 그러면 밀물대는 뭘까요? 자, 응용을 해보세요. 밀물대는 뭘까? 고조선이겠지. 그렇죠? 고조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저조선하고 고조선을 헷갈리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1조에서는 자, 1조 영해 하면 12, 12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선은 자, 통상기선은 저조선. 자, 그 다음에 이항보입니다. 자, 오른쪽 와서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 자, 요는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직선기선입니다. 그러면 기점은 직선기선에서 기점이 있다. 그렇죠? 기점, 이건 직선기선하고 관련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선기선에서 기점이 총 몇 개 있는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몇 개 있는지, 명칭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표를 딱 보세요. 몇 개 있나요? 23개. 자, 기억 23개. 자, 좀 찌질한지 봐. 요 기억해야 됩니다. 23개.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첫 번째는 달만갑. 달만갑 보니까 영일만 돼 있죠. 영일만이 어디 있노? 저 울산 포항 여기 있는 거 아이가? 그러면 동해안 일부. 그렇죠?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영일만, 울산만 여기 있잖아. 영일만과 울산만은 포항 쪽에 있고 울산 쪽에 있으니까 동해안 일부. 그 다음에 밑에 남해안. 그 다음에 서해안.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직선기선에서 기점은 남해안과 서해안에 있다. 정확한 말 아니죠. 틀린 말인데 동해안 일부 있다. 그러면 또 이 직선기선에서 기점은 호미곶에서 시작된다. 이건 또 틀린 말이지. 달만갑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또 어디서 끝나니 했을 때 백령도에서 끝난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소령도에서 끝나요. 아, 이런 거 알아야 돼. 좀 불편하지만 실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문제가 더럽게 나오면 자, 제가 모의고사 문제 내다가 아, 학생들 어떻게 괴롭히지 이렇게 제가 고민할 때 있거든요. 그때 고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 23개 넣어놓고 다음 중 아닌 거 몇 개니 이렇게 고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거예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여러분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이 23개를 다 외우지 못할 것 같아요. 다 외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첫 번째 달만갑, 23번째 소령도 요 두 개는 반드시 외운다. 반드시 외우고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 보면 처음 보는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무인도가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아, 뭐 이러이러한 기점이 있다 해서 눈도장 찍는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23개 중에 한 10몇 개 나가놓고 자, 이 중에서 다 골라봐라. 이런 문제 안 나온다 봐야지.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걸 내는 사람은 아주 좀 사이코 같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우리 시간 나시는 분은 이걸 한번 또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근데 저는 수험생이라면 일반 달만갑 23번째 소령도 총 23개, 영일만 울산만에서 시작해서 저 서양까지 이 정도로 자, 기점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의 내수. 자, 내수. 자, 내수하고 구별되는 개념이 내수면이거든. 내수와 내수면 구별됩니다. 자, 먼저 내수 봅시다. 자, 내수는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요, 내수면이라고 한다. 이런 뜻 말이죠. 내수. 자, 단어들을 꼭꼭 집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접속수역입니다. 자, 그럼 접속수역은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이 페이지 그림 보세요. 자, 제가 별도로 이 그림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자, 그림을 잘 보면, 자, 그림에서 접속수역 찾았습니까? 찾았죠? 접속수역하고 영해는 중복됩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 안 된다. 그렇죠? 영해하고 접속수역은 겹치나 안 겹치나? 안 겹친다. 그렇죠? 그림 보이죠? 그럼 이제 이걸 말로 해야 돼. 그러면 접속수역은 10입니까? 24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10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기선으로부터는 24까지 아이가. 그러니까 접속수역을 이해할 때 12이라면 좀 틀린 말이 돼요. 아니 10이라 돼 있는데, 그래 돼 있는데 그는 접속수역의 구간이 10이란 뜻이지, 12L이란 뜻이지. 자, 접속수역은 기선으로 볼 때는 24L이야. 그러면 24L이라고 딱 하는 순간 반드시 12L을 빼줘야 돼. 0L을 빼줘야 돼. 요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3조의 1을 보세요. 자, 3조의 1을 보면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 24일까지, 거기에서 0의 제외.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24 그리고 0의 제외, 요까지 나와야 돼. 만약에 0의 제외란 말이 없으면 틀린 말이다. 0의 제외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4조 갑니다. 인접국 대항국과의 경계선. 자, 인접국 또는 대항국 하면 뭐 누가 떠오르나요? 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떠오르죠. 우리 중국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자,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이 된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거, 중간선, 요거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도 합의가 없으면, 요거 기억해야 된다. 왜? 별도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간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별도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선. 틀렸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 그리고 이 합의는 결국 조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약 없으면 중간선이에요. 조약이 있으면 조약대로. 그 다음에 5조. 자, 5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위국 선박,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 영해를, 자, 영해가 뭐라 했지? 육지의 연장으로서, 영토의 연장으로서 우리의 주권이 미친다 그랬지? 근데 여기를요, 외국 선박이 무해 통항할 수 있다. 무해,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다. 요게 무해. 무슨 동어 반복 같죠? 앞에 말이 이미 있잖아. 대한민국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한다. 요걸 두 글자로 무해, 무해하게 통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외국의 군함,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돼요. 자, 관계 당국. 자, 우리 관계 당국이니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지.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돼. 자, 근데 그 밑에 시행령을 보면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알려야 되는지, 알려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요게 이제 암기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나? 자,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밑에 시행령. 누구한테? 안 보입니까? 시행령 4조. 외교부 장관. 보이죠? 외교부 장관한테 통고해야 된다. 미리 알려야 된다. 통고해야 된다. 그리고 통항 3일 전까지인데 공휴일 포함이라면 틀린 말이야. 공휴일 제외. 왜? 공휴일은 공무원들 출근 안 하잖아. 공휴일 제외. 통항 3일 전까지 공휴일 제외 외교부 장관에게 통고해야 됩니다. 통고해야 되는데 뭘 통과해 볼까요? 선박의 선명, 배 이름, 종류, 번호, 통항 목적, 통항 항로 일정을 미리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걸요, 자,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자, 집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조, 자, 5조 2항. 자, 5조 2항도 중요합니다. 자, 외국 선박이 다음 각고의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평화, 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자, 다만, 2호부터 5까지. 자, 2호부터 5까지는 2호, 3호, 4호, 5호. 4개 있고, 그 다음에 11호, 13호 있으니까 총 6개. 이 6개는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동의를 받은 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의 평화, 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같은 말이죠.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동의받으면 되는 경우 2호부터 5호까지 11호, 13호부터 먼저 봅시다. 2호, 무기 사용하여 하는 훈련 연습, 항공기의 이함 착함 탑재, 군사기기의 발진 착함 탑재, 잠수 항행. 자, 그러면 2호부터 5호까지는 주로 뭘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까? 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영에 무기가 사용해? 훈련을 해? 항공기나 군사기기나 잠수함이 밑에서 항행을 해? 어떤 경우죠? 군사훈련하여 군사훈련. 우리나라가 미국과 군사훈련하는 경우 있잖아. 또 우리나라가 일본과 군사훈련할 때 요때는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2호부터 5까지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관계당국 우리나라의 허가 승인 동의받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1호. 자, 11호 보세요. 조사 또는 측량. 자, 11호의 조사 또는 측량도 우리나라의 허가 승인 동의받으면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3호.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요거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 승인 동의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허가 승인받아도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미 문장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친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자,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의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그 밖에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하는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뭔가 위협을 가거나 그 힘을 행사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우리의 허가 승인 동의받아도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보세요.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유해한, 해로운 이런 말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대한민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위생 여기에 대한 법규 위반. 그 다음에 자, 물품이나 통화의 양화적화, 사람의 승선화산 절대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세요. 어로, 고기잡이. 자, 고기잡이.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고기잡이는 절대로 안 돼요. 또 옆에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이게 강조해놨죠. 어로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 영해에서는 고기잡이 못한다. 그 다음에 12번째, 대한민국의 통신체제 방해 설비, 자, 시설물의 해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허가 승인 동의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 이거 구별되겠습니까?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외교부 장관에게 허가 승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허가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신청서에 써야 될 내용 있죠. 1호, 2호, 3호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3항.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을 정해서 외국 선박 무해 통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주체가 누군지가 애매하죠. 그 밑에 시행령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시행령 보세요. 자, 시행령을 보면 주체가 누굽니까? 자, 빨리 찾아보세요. 주체? 국방부 장관.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 외국 선박 무해 통항의 일시적 정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미리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돼. 두 개의 절차. 첫 번째는 국무회의 심의, 두 번째는 대통령 승인. 자, 그러면 요 시행령 7조 1항 자, 이것도 잘 봅니다. 자, 그래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의 일시적 정지, 이건 국방부 장관이 한다. 그리고 미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자, 6조 봅시다. 정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국 선박. 자, 외국 선박에서 가로 열고 자,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은 제외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해서 뭘 못한다고요? 정선, 검색, 납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없다. 외국 선박이나 비상업용 정부 선박은 요 6조가 적용 안 된단 말이다.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자, 만약에 외국의 군함에 대해서 정선, 검색, 납포가 뭐죠? 납포는 사람으로 치면 체포하는 거예요. 선박은 납포란 말을 안 쓰고 체포란 말을 안 쓰고 납포라고 하거든. 일시적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게 납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알게 러시아 군함을 납포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 군함을 납포하면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함부로 못하고 자 6조 찍고 9조로 갑시다. 자 9조를 가면 외국 군함, 자 비상업용 정부 선박, 승무원 승선자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자 시정 바로 잡을 것, 시정이나 퇴거 이걸요 명령을 내리나 요구할 수 있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틀린 말이야.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요구할 수 있다 말은 부탁할 수 있다 이 정도 뜻입니다. 좀 나가주세요 이런 말이지. 야 이 자식들아 나가라. 러시아 군함 보고 야 이 자식들아 나가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자 느낌이 다르죠? 왜? 그거를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정선 검색 납포 필요한 조치를 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조하고 9조를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조 1을 봅시다. 접속 수역. 자 우리 접속 수역은 영해보다 바깥쪽입니까? 안쪽입니까? 바깥쪽 아닙니까? 자 다시 우리 2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자 2페이지 그림을 보면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죠. 그 다음에 접속 수역은 0에서 다시 또 12해리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영해는 우리 영토의 연장으로 보고 우리의 주권에 미치는데 문제는 이 접속 수역이라는 게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접속 수역에 대해서 우리의 통치권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해 바깥에서 뭘 하냐면 밀수를 많이 밀수를 해서 세금을 관세를 안 내고 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접속 수역도 현실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어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5페이지 와서 6조 1을 보세요. 자 6조 1을 보면 대한민국의 접속 수역, 자 관계 당국은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돼 있죠. 그게 보면 뭐가 나올까? 관세. 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위생. 자 대한민국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그리고 행위의 제재 이걸 가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접속 수역에서. 자, 그 다음에 7조입니다. 7조에서 대한민국 영해 접속 수역과 관련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자, 그러면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법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국제법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8조. 자, 8조 보니까 벌칙조항 있죠. 자, 이 벌칙조항은 자, 우리 공부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벌칙조항이 몇 개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몇 개 안 되면 외워야 돼요. 근데 벌칙조항이 많잖아? 그러면요, 굳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건너뛰어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벌칙조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벌칙조항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97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해사안전법. 자, 찾았습니까? 97페이지 해사안전법의 벌칙조항 봐라. 자, 일단 106조 한번 볼까요? 106조 보니까 벌칙조항이 좀 몇 개 있나 지금? 아니 106조. 다음 각호의 은 하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 이 호가 몇 호까지 돼 있노? 18호까지 돼 있잖아. 18호까지 되는데 도중에 제가 생략 일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 공부하면 합격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자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걸 왜 빼먹습니까? 하겠지만 이걸 다 넣으면 일단 책 분량이 많아지고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책 페이지 수만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다고 이러면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럼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제가 벌칙조항을 살려둔 거 있죠. 왜 살려놨을까? 살려준 이유는 굳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1% 정도 있으니까 제가 살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에요. 그리고 진짜 쓸데없는 법조문들은 제가 다 생략. 그 다음에 107조 봐요. 107조는 지금 뭘 했을 때 500만 원의 벌금인지 다 생략돼 있죠. 아예 보지 마세요 이런 뜻이야. 보지 마세요. 보지 마라. 자, 그러면 자,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러면 106조 107조를 다 뭐 제대로 지금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뭘 외우란 말이냐면 95페이지. 자, 95페이지 봅니다. 103조 요거 암기하세요. 자, 103조. 자, 회사안전법. 자, 사업중지명령 위반. 요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요거 암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로 무거운 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서 자, 두 개 있죠. 요거 암기. 그 다음에 104조의 2. 자, 요거 암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암기하지 말자. 넘어가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외울 수도 없대. 하지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8조 있죠. 8조는 다 암기해야 돼요. 자, 벌칙조항이 몇 개 없다. 그럼 다 암기. 근데 지저분하게 많아. 그러면 일단 가급적 압축해서 몇 개만 예를 들어서 기억한다. 자, 그럼 8조 봅시다. 자, 5조 이항 사망. 자, 5조 이항과 사망을 위반 외국 선박의 승무원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자,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자,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 자, 그럼 5조 이항과 사망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어디 있는데? 바로 왼쪽 페이지에 있잖아. 왼쪽 페이지에 있는 요 전부 다 5조 이항과 사망. 자, 5조 이항과 사망을 위반한 외국 선박의 승무원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이야. 자, 우리 4페이지를 위반한 자. 4페이지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리고 정상을 고려하여. 자, 정상을 고려한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이 말이에요. 정상을 참작해서 필요할 때는 선박, 기재, 체포물, 그 밖에 유한 부품 몰수할 수 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요. 몰수해야 된다 이런 틀린 말이 돼. 자, 그러면 자, 5조 이항과 사망을 위반한 외국 선박의 승무원, 그 밖에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몰수할 수 있는 거야. 몰수할 수 있다. 자, 이거 외우시겠죠? 그 다음에 8조 이항 봅시다. 6조에 따른 명령. 자, 조치. 이게 뭔데? 대표적으로 정선 명령 아이가 서라 했는데 안 썼단 말이야. 그렇죠?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해양 경찰이 서라고 했는데 안 썼다고. 정선하라고 했는데 정선 안 했지. 그러면 이를 거부방해에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자,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 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자, 병과란 말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돼 있지만 5년 이하 징역 플러스 3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병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자, 8조 암기하셔야 된다. 8조 암기. 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봅니다. 외국 구란 비상업용 정보 선박. 자, 법령 위반. 그러면 시정을 명하는 게 아니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태그를 명하는 거 아니다. 태그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해 및 접속 수용법을 자, 통보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 책으로 와서 마지막 복습하고 갑시다. 자, 1조. 자, 1조에서 영해. 자, 영해 하면 여러분들이 숫자가 떠오르면 돼요. 12, 12. 영해는 12. 자, 그 다음에 기선. 기선은 통상기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해안의 저조선. 그 다음에 직선기선은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점은 총 몇 개? 23개. 첫 번째는 뭐죠? 달만갑. 그렇죠? 달만갑. 자, 그 다음에 23번째는 소령도.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수역. 접속수역 하면 12가 나와야 됩니까? 24가 나와야 됩니까? 24. 근데 24만 나오면 안 되죠. 24 빼기 0회. 23대 0회는 제외. 23대 0회는 제외.
자, 그 다음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 그리고 5조. 자, 5조는 깡그리 다 외워야 돼요. 자, 외국 선박. 우리 대한민국 영해를 무해 통항할 수 있다. 무해 통항할 수 있는데, 자, 사전 통고해야 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외국 군함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할 때는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요? 외교부 장관.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기억해 보세요.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자,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자, 대한민국의 평화 공제사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만 허가 동의 승인받으면 그렇지 않은 거 총 몇 개 있었나? 총 몇 개? 6개 있었잖아. 6개. 허가 승인 동의 받으면 되는 거 6개. 그러니까 6개를 기억하면 안 되고 구체적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자 누구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국무회의 심의. 그 다음에 대통령의 허가 승인 동의 뭐야? 승인. 대통령의 승인.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선박에 대해서 정선명령 내릴 수 있다. 이때 외국 군함도 포함되죠? 그럼 틀린 말이다. 외국 군함에 대해서는 정선명령을 내릴 수 없다. 내릴 수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에 8조에서 벌칙조항. 자, 벌칙조항에서 5조 이하인가 사망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정선명령을 거부방해 기피한 자는 어떻게 되노?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외국 군함이나 비상용 정무선박에 대해서는 자, 시정 또는 태거.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있지? 명령, 요구.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나요? 요구.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법 하나를 꺼낸 겁니다. 더 이상 놓을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양경찰학보다는 해사법규가 공부하기 훨씬 편해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 영예 및 접속수업법 복습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려. 바로 그냥 다 정리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우리 공부하기가 편하다. 다만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야 되거든. 시간 지나면 또 까먹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을 봅시다.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자, 요거는요, 조약의 영향을 받은 법률이에요. 그럼 어떤 조약의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1조 목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자, 여기 조약이거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자, 우리 상식을 좀 돋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조약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상식으로 한번 보자. 조약은, 자, 크게 종류가 두 가지야. 하나는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조약.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자, 조약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조약은 양자 간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자 간 조약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책에 안 나오는 건데 그냥 상식으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칠까요?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 그 같아요. 자, 이 동의를 거쳐야 되는 조약은 국민하고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은 이것은 법률하고 똑같은 조약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안 거친 조약도 있을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도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법률보다는 아래에 있는 명령의 효력이 있어요. 명령의 효력이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다 이런 말 쓰죠. 뭐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조약 체결 비준 누가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조약을 체결 비준하는 자는 누구냐면 대통령이야. 대통령. 자, 그럼 비준은 뭐냐면, 비준은
체결이란 말 알겠죠? 체결은 우리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대통령 둘이 만나가지고 막 문서에 사인하잖아. 그럼 조약 체결이지. 비준은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그 조약 체결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누굴 보내냐면 외교부 장관을 보내거든. 그럼 외교부 장관이 자기가 사인을 해. 하면 대통령이 최종적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종적 확인. 요를 비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약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합니다. 다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조약 체결 비준이 먼저일까? 국회 동의가 먼저일까? 동의가 먼저지. 왜? 이 동의는 그 말에 무슨 말이 사전 동의 이 말이 생각되는 거예요. 국회의 동의 받아서 조약을 체결 비준해요. 그러면 윤석열이 같이 독단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그러면 조약을 체결 비준할 때 반드시 문서로 할까요? 아니면 말로 해도 될까? 자, 상식. 자, 일단 원칙은 문서야. 원칙은 문서인데 예외적으로 문서 없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와. 북한 쳐들어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어떤 조약을 맺자. 뭐 이거 가능합니까? 전화로. 북한 쳐들어왔다니까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문서는 원칙은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된다. 자, 이게 결론이야. 뭐 이 말뜻 이해되죠? 원칙은 문서로 하지만 급박하면 문서 없이도 가능해. 말로도 가능해.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조약은 양자간 조약이 있고 다자간 조약이 있는데 양자간 조약은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FTA 들어봤죠?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이건 양자. 국가가 두 나라가 있는 거야. 두 나라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고 원칙은 문서로 하지만 말로 해도 돼. 근데 원칙은 문서야. 자, 근데 이제 다자간 조약. 이건 뭐냐면 이런 거야. 다자간 조약은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 A국, B국, C국, D국. 나라가 수십 개, 수백 개 여러 나라가 있다. 여러 나라가 조약을 체결하는 거야. 어떻게 조약을 체결할까? 보통 국제기구, 유엔과 조약을 체결해. 또 이걸 다자간 조약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목적 보세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자, 이거는 양자간 조약일까? 다자간 조약일까? 다자간 조약이지. 그 말이에요. 이건 다자간 조약이야. 그럼 어떻게 체결하는데? 어떻게 체결하기는 A국하고 우리나라가 유엔과 체결해. 그리고 일본이 유엔과 체결해. 그 다음에 프랑스가 유엔과 체결해. 그러면 이 모든 나라에 다 이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거야. 뭐 그런 뜻입니다. 다자간 조약. 그리고 문서로 했을까? 말로 했을까? 당연히 문서로 했겠지. 자, 정도. 자, 그러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자,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규정. 대한민국의 해양권익보호,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뜻을 오른쪽 7페이지. 자, 7페이지 중간에 박스 한번 보세요. 주권적 권리. 자, 무슨 뜻이고? 주권에 준하는 권리. 이런 뜻이네. 근데 관할권. 자, 관할권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규정된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주권적 권리는 경제적 이득.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주권적 권리는 경제적 이득에 관한 권리. 경제적 이득이야. 자, 이 말을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와서 2조 봅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자, 2조이랑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 자,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 하면 200이란 단어 나와야 된다. 200. 자, 200인데 근데 0해를 제외한 거야. 자, 그럼 다시 우리 그림 보세요. 그림. 2페이지. 자, 2페이지 그림 한번 열어볼래요? 그림을 열어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이란 단어가 나오면 된다. 근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이야 아니면 188이야? 자, 그림으로 이해해보세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입니까? 200에서 12를 빼야 됩니까? 12를 빼야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188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하면 200 이렇게 나와요. 200.
근데 200 하면 정확한 말 아니잖아. 항상 어떤 단어가 붙어야 되노? 0의 제외. 이게 나와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6페이지 와서 2조 1항.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일 이상까지 이런 수역 중 0회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봅시다. 대륙붕. 자, 대륙붕은 0회 밖으로 자연적 연장,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번개 바깥 끝까지, 그리고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200해리까지. 근데 다만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경우 곳에서는 협약, 조약에 따라 정해요. 자, 그 다음에 3항 봅니다. 대한민국과 마주보고 그러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 이거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가의 협의, 조약에 따라서 결정한다. 자, 결국 보세요. 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특히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조약에 따라 이루어질까 아이가. 기본적으로 200이야. 근데 문제는 200캐리 하는 순간 중국, 한국, 일본 서로 겹치잖아.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또 협약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조. 자, 3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조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 속에서 권리를 가지는데, 자, 권리의 종류가 두 가지야. 하나는 주권적 권리, 또 하나는 관할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주권적 권리는 모두 경제적 이득하고 관련돼요. 자, 오늘 경제적 이득에 관한 단어 봅시다. 자, 1호에서 천연자원, 탐사개발 보존관리. 자, 이게 다 뭐죠? 주권적 권리. 그 다음에 경제적 개발 및 탐사. 이것도 주권적 권리죠. 자, 주권적 권리 있다. 그 다음에 2호 보자. 2호는 관할권. 자, 우리 관할권에 있는 내용은 아무리 읽어봐도 경제적 이득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한번 볼까요?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설치 사용, 해양과학 조사, 환경보호와 보존. 자, 이거는 경제적 이득하고 별 상관없잖아. 자, 돈 냄새가 덜 나잖아. 그래서 이건 관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권적 권리, 관할권, 그 밖의 권리.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대륙붕에서 가지는 권리 한번 볼까? 대륙붕에서 가지는 권리는 대륙붕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그 다음에 자,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다음에 무생물 자원,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그리고 그 밖의 권리.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좀 문제내 볼게요. 관할권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있는 거야? 대륙붕에도 있는 거야? 그렇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만 관할권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주권적 권리, 경제적 이득. 경제적 이득은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붕 모두 다 인정되죠. 그래 보입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의무. 외국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에서 자,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자, 그럼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 보세요.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 관선 부설의 자유, 그리고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쭉 읽어봅니다.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5조.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의 인공섬 시설 구조물에 관한 법령에서도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권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 행사하지 않는다 하고 중간선의 뜻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중간선이 뭐죠? 하면 자, 각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기선상에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 거리와 그리고 관계국의 기선상에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 거리가 같게 되는 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중간선이다. 중간선. 자, 그럼 우리가 중간선 한번 꺼볼까요? 뭐 중간선이 무슨 말이고, 이게 중간선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요 선하고 요 선에서 중간선을 한번 꺼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대충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끄면 됩니까? 아닌 것 같죠? 중간선을 끊는 방법. 자, 어떻게 할까?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다 치면 여기서 어떻게 되노? 수직을 올려야 돼요. 수직 올리는 거 맞나요? 수직을 올려서 만나는 요 점, 그리고 또 요 점이 요게 거리가 같아야 되잖아. 거리가 같은 점. 요걸 다 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또 요게도 있고, 여기도 있다 치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다. 그러면 이 같은 점들을 모으면 뭐 대충 하면 뭐 이렇게 중간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중간선이란 말이 가장 공평한 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지금 5조 2항을 봤습니다. 중간선.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적 대륙풍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관계기관은 협약. 자, 협약이 뭐죠? 유엔 해양법 협약. 요거 아이가 그죠? 다자간 조약. 요 협약. 이 조약에 따라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선, 승선, 검색, 납부 및 사법 절차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 111조입니다. 추적권 행사.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뭐 승진이나 아니면 간부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추적권 행사 한번 봅시다. 자, 외국 선박에 대한 추적은 연합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자국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추적은 외국 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 군도 수역 영해 접속 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에서 영해나 접속 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나 접속 수역에 있는 외국 선박이 정선 명령을 받았을 때 정선 명령을 한 선박은 반드시 영해나 접속 수역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의 말. 반드시 영해나 접속 수역에 있을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외국 선박이 접속 수역에 있을 때에는 추적은 그 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적권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서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적용될 수 있는 연합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이란 말은 적용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준용, 끌어다 쓴다 이 말이거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간과 동시에 소멸인데 유지된다 이런 뜻 말이겠죠.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적당하는 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또는 추적당하는 선박을 모선으로 사용하면서 한 선단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그 밖의 보조선이 영해의 한계 내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한계 내에 또는 대륙붕 상부에 있다는 사실을 추적 선박이 이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자, 추적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추적권은 군함, 군용 항공기,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 식별 가능, 그리고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금 색깔을 칠해놨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만약 여덟 번째, 추적권 행사가 정당화되지 아니한 상황. 무슨 말이야? 추적권 행사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위법해. 그리고 그 선박이 영해 밖에서 정지 납부된 경우야 그로 인한 모든 손실과 피해는 보상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엔 해양법 협약 111조 추적권 행사. 자, 요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여기 있는 문장 중에 어느 한두 문장이 출제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요 두 개의 법률을 보고 자,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